자, 날씨도 무덥고요. 그리고 너무 가물고 이런 가운데 또 속이 완전 속 타는 소리들 지금 뭐 뉴스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대로 된 사죄나 배상 한번 받지 보상 한번 받지 못한 나라 아닙니까? 조선을 강점했던 일본. 그래서 이 그 침략 군대, 그 전범 국가로서 일본은 아직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죠. 예, 전 세계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전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군대를 유독 그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던 한국에서 그 군대를 가장 먼저 누구보다 먼저 인정하고 군사 동맹을 맺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뭐 전부 대외비로 진행을 하고요. 아주 전격적이고 비밀리에 졸속적으로 처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임기 말 또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그간에 이제 수건 사업이었던 거를 그냥 마구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 채널 615 120회에서는 한일 군사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오늘로 가시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동북아의문의 문경환 대표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 한일 군사협정 국민들 몰래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국무위원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지만 세상에 이 지경일 걸, 이런 정도로 국민 감정을 눈치를 안 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일본에서 이제 서명한다고 하죠. 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한일 군사협정, 요것도 군사협정이라고 얘기 안 하고, 군사를 뺐지 또. 예, 정보, 네, 뭐, 뭐라고, 정보보호협정이라고. 정보보호협정?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막 이러던데요. 군사협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군사협정은 애초에 사실 좀 시작은 오래됐으면 2008년도부터 이 협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군수지원 협정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협정을 지금 맺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하면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왔던 건데, 2008년도면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첫 해 아닙니까? 근데 한간에는 이제 일본에서 요구를 해왔다라고 정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가 먼저 요구했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일본에게 군사협정을 맺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었죠. 참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건데,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군사 정보를 서로 이제 교류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교류를 할 때 군사 정보라는 건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측 군사 정보를 일본에 넘겨주면 일본이 그걸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예를 들어 그냥 공개를 한다거나 언론에 공개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1급 기밀들이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칙 절차 이런 것들을 밟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1급 기밀을 다루는 이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뭐 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유출을 금지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일본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또 일본에는 일본 나름대로 자신들의 국가 기밀을 다루는 그 기준 뭐 준칙들이 있을 건데, 그걸 우리 한국이 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고, 이걸 또 서로 감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잘 보호하고 있는지. 그래서 상호 이렇게 이 사실상의 이 군사 시설들을 사찰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내용까지 들어있는 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이고요. 군수지원협정은 이제 이 군사 행동에 돌입했을 때, 예를 들어 전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무슨 평화유지군을 파병한다거나 이런 거 갔을 때 이 군수 지원 물품들을 서로 이렇게 지원해주자 이런 이제 약속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군수지원 협정은 일단 뺐고 군사 정보 보호 협정만 체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되게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죠? 군사정보 교류 보호 협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하면은 그냥 대놓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간첩짓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군부대 주변에 그냥 자연풍경 사진만 찍어도
그거 그, 예, 잡혀가죠. 군사 기밀을 네.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간첩죄라든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침략 국가이고 전범 국가인 그것도 다른 나라 침략한 것도 아니고 당장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에게 군사 정보 국민들에게는 대외비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나라 군대나 국방 부문에게는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예, 그냥 거잖아요. 예, 넘겨준다는 거죠. 그죠? 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 지금 제일 크게 문제되고 있는 점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지금 방조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 이제 군국주의 국가로서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이고 이 동아시아 국가 여러 국가들에게 피해를 준 아주 큰 피해를 준 그런 나라죠. 근데 과거사 청산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이처럼 이제 그 군대를 원래 이제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돼 있는데 군대를 이제 차츰 헌법도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군대를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군대를 가져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거죠. 일본이 지금 이 군국주의를 부활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한몫 거들어주고 있는 그런 셈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게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전 세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동맹들을 맺어놓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나토가 있죠. 유럽 지역은 나토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미일 동맹도 튼튼하고 한미 동맹도 튼튼한데 이 한국과 일본, 한일 동맹은 안 돼 있다. 이게 미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60년대부터 박정희 정권 통해서 한일 협정 체결하게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경제, 문화 이런 분야는 다 튀었고 뭐 정치적으로도 뭐 셔틀 외교하고 있고. 근데 군사 부문만 있어서는 이렇게 동맹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길을 열었다.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었다는 데서 아주 큰 위험 그리고 이게 한미일 삼각 동맹을 완성하게 되는 건데 이게 완성이 되면 결국 뭐가 되느냐? 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한쪽으로 하고 한미일을 한쪽으로 하는 이런 이 새로운 냉전 체제가 아주 튼튼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슨 분쟁이 발생한다거나 일본과 중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거기에 우리가 자동으로 개입이 돼가지고 끌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주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그런 군사 기밀 그 관리하는 그런 조항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에서 뭐 너네 우리 군사 비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럼 방문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가 기밀로 되어 있는 이런 군 시설들에 대해서 군사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주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실제로 이 가능성이 있는 건데 만약에 북한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서 우리의 입장이 이제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이 북한을 점령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위대를 북한에 들이밀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조사한 북한과 관련된 이 정탐 자료를 일본에 넘겨줘서 일본이 북한을 점령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일본이 그 대륙을 진출하고 싶어 하는 건 수백 년 전부터 계속되었던 일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무슨 그 대해일 이 지진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후쿠시마 핵 사고 뭐 이런 것들 이후에 더 그런 게 더 심해졌다 그래요. 일본 내에서 일본에 언제까지 일본에 이렇게 밖에 살아야 되느냐, 대륙으로 진출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북한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뭐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 시민 사회단체나 야당들도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실제 뭐, 이 군국주의와 관련된 어떤 그 일본의 야심?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포기했다라는 어떠한 것도 없고,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고요. 예, 이런 걸, 뭐, 진심 어린 사과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 그 소녀상에다가 말뚝 받고 다케시만 일본 땅에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 이렇게 하기로 했던데 앞에서 일본 극우들이 되게 젊은 극우들이 가서 막 이렇게 시위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예. 심하고 과격하게 하더라고요. 심하고 과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최소한 일본군 위안부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별로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또 인간 도의상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격렬하게 이렇게 반대하고 막 이런 자신들의 침략을 합리화하고 막 이러는 걸 보건대는, 그 군국주의 국가를 향한 야심 이런 것들이 국민들 안에서도 아직도 조금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일본 사람들, 일본에 뭐 신이들 있는데 덴노 말고요. 천황 뭐 이런 거 네. 말고, 그 뭐 메이지 유신 전에는 사무라이 무사가 신이었고, 그들이 가장 열망하는, 지탱하는, 그 사회를 정신적으로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적 존재였고, 그 다음엔 대동아 공영권을 향한 전쟁이었고, 네. 예,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폭삭 망해갖고 거기서 다시 그 한국전쟁과 이런 거 통해서 재건하면서는 돈이 신이었고, 근데 세계 경제가 완전히 흔들리고 일본 경제도 무너지고 한 다음엔 지금 다시금 이 사람들은 전쟁을 꿈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이 너무 불안하다는 그 오래된 불안감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 그래서 뭐 뭔가 수천 년 된 거죠. 가까운 육지로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열망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언제든 이렇게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그 박지원 의원 통해서는요, 예, 국회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한일 군사협정 두 가지 협정을 체결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들 여론이 이제 막 빗발치고, 이제 민주당 박지원 이제 그때 비대위원장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네, 찾아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 서두르지 않고 하지 않겠다. 국회가 개헌되면 국회에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국회는 어제 개헌했죠? 국회는 어제 개헌했습니다. 근데 그 국회 국회 개헌, 논의를 예. 한다라는 것이 통보를 한다는 얘기였나 봐요. 근데 뭐 사실, 네, 그러니까 미리 통보하고 한 것도 아니고 네, 네, 몰래 처리를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해버리고, 이게 지금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협정이냐 조약이냐 이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명칭은 뭐 정보보호 협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협정이라는 명칭을 붙이든 조약이라는 명칭을 붙이든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헌법상에서 보면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한미 FTA 같은 경우는 국회 비준을 받은 거 아니, 동의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날치기로. 근데 이제 그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우리 국내 주권과는 관계없는, 그래서 행정부가 그냥 독자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데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행정부가 체결하고 국회는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못 받으면 이게 법적 효력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행정부가 바뀌면 사실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안 네, 지키겠다라고 하면 이제 안 지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그 6.15 공동선언하고 14 남북 그 선언 나왔을 때 통일운동 단체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이거 국회 비준동의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도, 정권 바뀌면 이 합의들이, 남북 사이의 합의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거 비준 동의를 요청을 했을 때 국회에서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국민들 반발 여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건 협정이다. 이건 행정부에서 그냥 체결하는 거지 국회 비준 받을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야당들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주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다. 근데 네, 지금 뭐 어떻게든지 발뺌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네. 아니, 군사 정보가 주권 문제와 상관이 없으면 도대체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정도면 한미 FTA도 사실은 그냥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간다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는 뚝딱뚝딱 거거든요. 해버리고 예. 말고. 그리고 사실 국회 미준동의 얻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해도 국민들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국회가 또 새누리당에서 네. 날치기 하잖아요. 예. 한미 FTA 통과시켰던 것처럼 그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키는 것처럼 여기도 이 그 한일 군사협정도 그렇게 날치기 통과시킬 가능성이 거의 90%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새누리당이 그간의 일단 뭐 행적으로 보건내는 다수당이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한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뭐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새누리당에 그래도 민족적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히 불안한데 이것조차도 주권 문제가 아니라고 바라보는 이 안일한 그 시각 이런 것들이 한국 행정부의 수뇌부들의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네, 근데 중요한 건 또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네, 순방 가 있죠. 브라질 네. 막 다니고 이렇게 남미 쪽에 순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간에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중요한 어떤 이렇게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통과된 시점을 보면 전부 이명박 대통령 어디 외유 중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렇죠. 전부 이 짐을 국무총리가 참 이분도 참 대단한 한심한 분이죠. 예. 하여튼 네, 방패막이입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 어디로 도망가 있고 이걸 이러니 계속 도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정부를 놓고 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게 뻔한 사안인데 네, 정부 입장에서 꼭 체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꼭 그 대통령이 해외 나가 있는 동안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최대한 이 비난이 쏟아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국무위원들이 참 희생 정신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 모르는 상태에서 애들이 그냥 독자적으로 한 거냐? 그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건 그 해외 출국하기 전에 이미 보고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지 계획 보고를 다 받았다는 이런 것들 다 언론에 공개되고 있고 뭐 이렇게 꼼수를 쓴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를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꼼수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라는 표현을 딱 빼가지고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대로 한일 일한이라 그러겠죠. 일본은 일한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군사라는 말 빼가지고 마치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꼼수를 쓰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들통날 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미리 공개도 안 하고 원래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사전에 그 공개를 다 하게 돼 있거든요. 브리핑 다 하고 어떤 거 처리한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안 하고 그냥 긴급 사안으로 아니 즉석 사안으로 그냥 안건 던져가지고 바로 통과시켜 버리고 그 이후에도 브리핑에서 통과시켰다는 말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 바로 뭐 하루 이틀이면 드러날 걸 숨기고 했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맨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네. 아, 참. 하여튼 뭐 이것 때문에 저는 보고를 출국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출국을 그 시기에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네. 뒤바뀌었다는 거고 저는 또 이러는 걸 보면 뭐냐면 국민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네. 이거를 이거를 그 대통령에게 부담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꼼수들 있잖아요.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아 이게 우리 국민의 이익이나 국민의 그 바램과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라는 게 국무 그 회의라든지 회의 성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이라든지 이런데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본은 핵무장을 위해서 이제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핵무장 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한일 군사협정이 일본 자위대의 활동을 정당화해주는 의미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거죠, 사실.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고 자기들도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그 평화헌법이라고 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전후에 이제 체결 만든 헌법이 있는데 거기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의 1항을 보면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라고 하고 2항에서는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 공군 및 그 외에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정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예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전력도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이제 꼼수를 써서 이 자위대라고 해서 이건 군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이지스 함도 만들어 놓고 탱크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군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그 군사협정을 체결을 해주면 군사협정을 체결하면 그 군대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이런 식의 군사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군국주의 일본 군국주의와 네. 함께 해왔던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에 이제 동참을 했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 된 거죠. 네. 자, 우리 그 오늘 연평해전 기념식에 각하께서 참가를 하셨나 보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참가를 했습니다. 올해가 10주년이었다고 실컷 하면서 이제 막 자기 남미 순방 중에 국무회의 속에서 그 국방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범국가인 일본과 정말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해놓고 군사협정을 추진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계속 이런 국방 이런 것 속에서 계속 이제 동족 간의 대결이나 이런 것들만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러고서는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연평해전의 기념식에 참가를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독립기념관 이런 데 갈 수는 있을까 싶어요, 저는. 얼굴 들고 갈 수 있을까. 김구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날이었는데 서거일이었는데 그런 땐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자위대 이지스 함이랑 탱크는 이런 건 장난감인가 봐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모형만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그리고 치안 유지를 위한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정도의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가 편법적으로 자기 군대를 가진 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자위대인데 이런 자위대 창립 기념식 이런 데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정치인들이 막 가서 축하해주고 이러잖아요. 예. 네, 그런 논란 많이 있었죠. 그렇죠. 나경원 그 서울시장 후보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정치인들조차도 개념이 없어요. 대통령,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참 개념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자존심도 없이 막 이렇게 군사협정 같은 것들을 덜컥덜컥 주권과 상관없다고 자기들 몇 명이 모여갖고 도장 찍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근데 국민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반발할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기 말에 전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본인은 막 순방 다니고 바쁜 척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국민들이 반발을 할 거라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별 중요하지도 않으면 굳이 네. 안 하겠죠.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기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필요해서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명박 정부도 요구가 있었을 수 있겠는데 기본은 미국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그 위키리크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2008년 9월 10일 한미 안보정책 구상회의 SPI라고 하죠. 여기서 미국이 한국에게 한일 군사협력 체결을 촉구했고 9월 22일에는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 국방부 차관부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일 3자 대화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미국이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한국이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박정희 때 한일 협정 맺은 것도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서 된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특히 주목해서 볼 게 그 지난달에 있었던 그 2+2 회담 있지 않습니까?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동시에 하는 2+2 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얘기가 사실 나왔다는 거예요. 공동 성명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양측 장관들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양측 장관들은 한미일 안보 토의를 포함하여
삼자 안보 협력 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라고 했는데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이 좀 주목이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삼자 협력을 강화한다 뭐 이렇게 하면 아 뭐 셋이서 뭐 협력을 강화하겠구나라고 하는데 메커니즘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제도나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3자의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게 여기서 이제 합의가 된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한일 간의 군사협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됐고 이때 당시에도 상당히 그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2+2 회담에서 결국 한일 간의 군사협정을 요구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회의 끝나고 뭐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체결을 하게 된 거죠. 네, 불안불안하더니 뭐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뭐 한국 정부를 통해서보다는 한국의 외교, 특히나 한미일 간의 이제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이죠. 한미 간의 외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국 정부라든지 한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보다는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진실에 더 많이 접근해 있지 않습니까? 접근하게 그렇죠. 됐죠. 예. 거기가 무슨 예. 대변인도 아니고. 그런 데서 지금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부터 이때다, 때는 이때다 이러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한일 간의 군사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압박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동안은 또 없었다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그렇죠. 예.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것 예. 뿐이고요. 특히나 2008년 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 이후에는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이 참관을 들어오고. 한, 예. 참관을 했는지 실제 총을 들고 같이 훈련을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사실 방법은 없죠. 없죠. 예, 사실 없는데 일본의 참관을 공공연히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실제로 한미일 군사 동맹 이 협력 관계는 어, 암묵적인 이런 것 단계에서 이미 이제 제도적으로 막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그 도장을 찍은 격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서 동북아의 이게 제도화됨으로써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긴장감이 높아진 거의 중심에는 또 사실 일본과 북, 미국과 북의 관계가 있어요. 수교하지 못한 나라들이잖아요. 네. 과거사를 풀지 못한 나라들인데, 그리고 현재 실제 전쟁 관계에 있는 미국과 북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휴전협정 당사자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의 반응이 또 격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좀 아직 언론에 나오기에는 북한의 이제 뭐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에 보면은 그 논평을 통해서 이 한일 정보보호 협정 이 통과를 두고 날치기의 표본으로 조소를 받고 있는 남조선이지만 이렇듯 다른 나라와의 민감한 군사협정 문제를 기습적으로 비밀리에 통과시킨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반공화국 대결 공조협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공화국은 그 북한을 반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반북 대결 공조협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매우 이제 그 비난을 했죠. 군사협정 문제가 비밀리에 날치기로 통과되는 치욕의 정치 굴종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4대 매국 무리들을 시급히 매장해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단순히 그 협정을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그 6월 말 지금 계속 전쟁 훈련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는 훈련들도 있고 그래서 한일 그 한미일 군사 훈련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도 있었고 한국군의 뭐 독자적인 군사 훈련도 있는데 대규모로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주한미군의 그 무기 보강도 상당히 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전쟁 위기가 상당히 증폭이 되고 있고 또 뭐 최근에는 그 한국 해군에서 백령도에 그 해군 기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핏 생각해 보면 백령도는 최북단에 있는 섬인데 섬에 해군 기지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전쟁 나면 가장 먼저 공격 당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패로서의 자꾸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전에서는 그닥 그렇게 유리한 그 지점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방어용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실 네네. 섬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해군 기지가 있으면 공격용으로는 쓸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걸로. 여기에 기지를 만들겠다는 건 뭐
방어용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격용으로 뭔가를 준비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급격히 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한미일 삼국 간의 전쟁에 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냐면은, 그 6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 핵실험할 계획 없다, 뭐 연평도와 같은 도발을 생각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성명들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22일자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발표가 됐는데, 22일에. 근데 여기에선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제 그 한미일 군사훈련들, 뭐 미국이 항공모함까지 끌어들여서 훈련을 하고 있고,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는 전쟁 발발의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 미국과 괴뢰패당은 우리에게 위협과 도발을 끊임없이 가하여 우리로 하여금 강경 대응과 무자비한 보복 성전회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는 그런 생각 없다. 뭐 핵실험 할 생각도 없고, 뭐 연평도 같은 포격 같은 걸 생각한 적이 없다. 할 계획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니까 우리도 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위협을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참, 뭐, 하여튼 격하게. 그래도 약간 대화의 여지와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서로 좀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요즘 아주 격한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연평도나 백령도 소위 말한 서해 5도가 늘 긴장감이 높은 데잖아요. 오늘 또 6월 29일이고 막 이러니까 또 네. 뭐 서해 교전 이런 거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지역에 자꾸 군사를 강화한단 말이죠. 대화를 통해서 그 서해 바다를 평화적으로 어떻게 같이 경영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미 약속한 게 있는데, 남과 북이 이런 약속을 한 게 있는데 또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방어도 공격도 저는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전이 그렇게 간단한 전쟁이 아닐 거기 때문에. 다만 전쟁으로 뭔가 정세와 앞으로 자신들의 이제 정책 입장과 관련해서 간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국지전을 서해 5도 쪽으로 제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그 아주 얕은 계산 있잖아요. 네. 예, 백령도 쪽에서 한번 전쟁 한번 해볼까? 연평, 확전, 연평도는 예, 한번 해봤으니 백령도로 옮기는 확정되지 건가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니면 혹은 거기서 확전의 기미라든지 이런 걸 포착한 순간 뭐 그 제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를 일종의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시범지대? 네. 전쟁 시범지대화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서 아까 이제 그렇죠. 방패로서의 의미, 네. 인간 방패 뭐 이런 것처럼요. 이런 의미로 지금 서해 5도를 사실상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민간인이 아주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곳으로서의 이런 걸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군사 전문가들도 네. 백령도에 무슨 해군 기지 짓는 거 이건 그냥 쇼 아니냐, 뭐 네, 보여주기, 네. 우리는 뭐 이만큼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는 쇼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서해나 뭐 이런 데가 늘 6월 달에 참 위험했고 이런 거고, 오늘 같은 날 정말 추모하고 이래야 하는데, 진정으로 추모한다면 이런 식의 긴장 고조를 위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추모한다면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전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전범국가와 손잡고 이런 짓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미국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로는 뭐 종편이나 이런 데에서 미국의 말씀을 이제 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받아쓰기도 하고요. 다른 데서는 사실 좀 자제시킬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미국에 대한 감정도 또 별 좋아질 건 아닐 것 같아서. 예, 그렇죠. 미국은 예, 환영하겠죠? 당연히 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무부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뭐 구체적인 논평은 양국 정부의 몫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환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일 간의 군사협정을 맺는 건데 사실은 미국이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다라는 게 계속 속속 드러났기 때문에 미국이 마치 중간에 이 배후 조종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아끼고 있는데 어쨌든 뭐 당연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미 대사관에서 추진했던 일, 미 대사관을 통해서든 뭐 SPI를 통해서든 뭐죠? 또 그리고 2+2 회의를 예, 그런 거. 통해서든 계속해서 압박해 왔던 것들이거든요. 예. 네. 자, 정부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강조하면서 네. 그러면 니네가 했냐라고 얘기하면 또 아니다 일본이 요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예 있습니다. 참 대단한 그렇습니다.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위키릭스나 이런 데서 계속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계속 압력이 계속 강하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있었고 미국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임기 말에 이렇게 무리한 일을 막 추진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건 64년, 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도 미국이 했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어떤 역할을 지금 했었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는 거는 이 한미일 삼각 이 동맹을 완성을 하는 걸 미국이 가장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바라는 이유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은 계속 펼치고는 싶은데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부담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여기를 이 한국과 일본에게 좀 더 부담을 더 떠넘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 동맹을 이제 완성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제 위키리크스에서 계속 드러나고 최근에 그 KBS 그 노조에서 만드는 리셋 KBS 뉴스 9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그 그런 내용을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에도 그 주일 미 대사관 외교 문서에 이제 그 위키리크스에서 폭로된 외교 문서가 있는데 여기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한반도 위기 사태 발생할 경우 자국민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 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은 그 좋은 얘기다라고 해서 한국에게 다시 한번 이제 또 요구를 한 거고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맺어야 한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요 한반도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국민을 대피시키겠다 얼핏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옛날에 그 구한 말에 일본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된 배경도 이거였어요. 그때 뭐 이제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런 거 막 하면서 한반도 자국민을 예, 보호하겠다. 이런 거죠. 자국 그 한반도에 있는 자국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지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한반도에 군대가 진출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이걸 위한 이제 그 협정을 체결해버린 그런 아주 위험성이 있는 거고 결국 미국이 바라는 건 뭐냐 이 자신들의 군사적 경제적 지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만큼은 계속 그 영향력을 유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올해 초에 그 오바마 독트린이라고 해서 새로운 국방 정책에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동북아에서의 패권은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게 이 한미일 삼각 동맹이었고 이게 한국 정부가 지금 올해 연말에 대선이 있는데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정권 교체가 되면 또 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너가 욕을 먹든 말든 밀어붙여라 이렇게 아마 지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욕을 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걸 이제 밀어붙인 것 아니냐 국민들 뭐 눈속이고 밀어붙인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완성이 결국은 상당히 좀 위험한 게 지금 안 그래도 남북 사이에 무슨 북에서는 특별 행동을 하겠다 남쪽에서는 뭐 응징을 하겠다 이러면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북에서 볼 때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완성되는 거는 새로운 전쟁 준비를 완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이게 북한만 위험하게 생각하느냐.
중국이나 러시아도 특히 이제 뭐 러시아보다는 중국 쪽에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단순히 북한만 뭐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동맹은 아닐 거고 중국까지 노리고 있는 동맹일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중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또 이 매끄럽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동북아의 신냉전을 불러오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협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한심합니다. 이렇게 하여튼 전체 동북아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쑥대밭이 될 법한 이런 것들을 지금 날치기로. 예, 날치기로 비밀리에 이렇게 하고 국민들한테 먹어 받아들여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100년 전에 일본에 나라 팔아먹을 때의 수준이에요. 그쵸. 한국 네. 관료라는 사람들이. 그때도 아마 그 친일파들 이한용을 비롯한 친일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거 지금은 국민들이 반대하지만 역사는 내가 잘했다라고 평가할 거다라고. 그러면 주머니에 돈 찔러주는 거 받았잖아요. 네. 여기는 뭘 받았을까 싶습니다. 뭐, 한일협정 체결할 때도 일본 기업들한테 박정희 정권이 그렇게 돈 많이 받아먹었잖아요. 6대 기업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죠. 네. 예, 박정희의 통치 자금을 받은 거죠. 이게. 그리고 미국 기업 뭐 칼텍 뭐 이런 기업도 사실 돈을 찔러줬다 그래요. 그때.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해서 그래서 한국의 일본에게 돈 경제 받고. 발전은 모르겠는데 박정희 주머니는 대단히 두둑해진 걸로 네. 보여지더라고요. 공화당의 경제 발전은 된 것 같네요. 네. 자, 지금의 상황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예.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은 어쨌든 지금 이 동북아에서 이 점점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이게 북중러 이쪽에 이제 반발을 계속 불러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이 특별 행동까지 경고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뭐 이 핵실험이나 뭐 연평도 포격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군사 위기를 증폭한다면 자신들도 참을 수 없다, 강경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생각하는 거나 미국이 생각하는 그 속보가 떴네요.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연기했다라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반발이 이렇게 심한데 뭐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겠죠. 아마 언론에 이게 공개가 안 됐으면 몰래 그 일본에 가가지고 체결까지 하고 그때서야 공개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일단은 좀 연기를 했다니까 그나마 그러면 이제 이참에 막아야죠. 그렇죠. 예, 끝까지 막고 임기 말까지 절대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해야지 된다. 왜냐면 어제도 바로 저녁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청계 쪽에서 이제 그 촛불을 촛불,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3시 반부터인가요? 정부 종합청사 이 주변에서 이제 피켓 시위도 하기로 하고 저녁 때 또 촛불이 또 예정되어 있고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수골 네. 예,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2008년에 광우병을 빌미로 해서 국가의 자주권, 그러니까 주권 문제 막 이렇게 하면서 촛불이 번지고 막 이랬던 것처럼 임기 말에 일본과의 이 주권 문제를 또 이거를 또 비화시켜서 이게 비화입니까? 이거 논리죠. 이거는 국민들이 대단히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논리거든요. 근데 이걸 비화시켜서 촛불 시위가 임기 말에 번지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 난다. 예, 요런 얘기들을 수구 신문들이, 기득권 신문들이, 친일 친미 신문들이 막 써대고 있더라고요. 예, 쓰는 걸로 봐서는 이런 우려와 이런 것들이 지금 청와대에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백날 촛불 들고 막 얘기해도 그런 건 전달이 안 되지만 친일 친미 언론들이 쓰면은 이게 그렇구나. 좀 조심할까? 이러면서 지금 약간 주춤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의지가 떠났다거나, 그죠? 네. 개과천선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거였어? 자위대는 그런 거였어? 일본이 전범국가였어? 평화헌법이 있는 나라였어? 뭐 이런 거를 갑자기 깨달아갖고, 이렇게 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절대 이 짓을 못하도록, 연기가 아니라 폐기를 해야죠 당장. 이참에 완전 폐기하라라는 것으로 촛불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연기한다는 거는 눈치 봐서 좀 조용해지면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북한은 지금 이 한미일이 상당히 군사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실제 전쟁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신들도 이렇게 나오면 강경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한미일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상황을. 그래서 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야 당연히 집권 위기 뭐 하반기 뭐 계속 뭐 비리 사건이라든지 좀 최근에 이상득 자기 친형이 그 어떻게 기소가 됐나요? 뭐 그렇게 되기도 했고 뭐 자기 이제 측근들이 계속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권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사적 위기를 증폭시켜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일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는 있었어요. 미국 경제가 저렇게 어려우면 결국 미국이 전쟁 카드를 쓸 건데 어디서 쓸 거냐? 동북아 북한에 대고 쓸 거냐 아니면 뭐 중동의 뭐 이란이나 시리아에 대고 쓸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뭐 이집트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집트의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만회하고 자신들의 떨어지는 패권을 다시 세워보겠다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디가 됐든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렇게 볼 때 동북아 지역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최근 이렇게 무모하게 한일 군사협정을 뭐 밀어붙이고 있고 또 이 6월 달 들어서 전쟁 훈련을 뭐 상당히 크게 유례 없이 크게 진행하고 있고 뭐 핵 항공모함까지 동원하고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위험하다. 올 여름이 결코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름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요. 자, 그 한반도 전쟁 상태의 한반도죠, 지금. 예, 한반도고 뭐 일본이 이런 협정을 맺든 안 맺든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거나 뭐 이러면 그것이 북미 간에든 뭐 남북 간에든 뭐 이렇든 하여튼 전쟁이 난다면 일본은 당연히 개입을 해요. 이것을 기정사실화했을 뿐인 거고요. 뭐 50년 전쟁 때도 일본이 한국 전쟁에 적극 개입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뭐 예. 비공식적으로 뭐 할 거 다 했죠. 네,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경제도 살리고 이런 것도 하고 실제 군사적으로도 다 참여를 했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더 열렸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한미일 그 군사동맹 이런 것들을 아주 가시화하고 제도화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긴 그 정세 그 전쟁 위기는 더더욱 구체적이고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고 실제 여기서 작은 충돌이라도 벌어지면 굉장히 엄청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군사력이 집중된 그죠? 북방 군사 동맹과 남방 군사 동맹이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대단히 강하고 그 어떤 무기나 어떤 그 병사들, 군인들까지 네.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 경우에는 실제로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구도 자체가. 그래서 한반도는 세계대전의 그 뭐라 그래요? 시발 지점? 네. 예. 그 도화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민을 한반도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싶고 자기 땅의 자국민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진짜 생각이 든다면 전쟁 상태의 한반도가 평화 상태의 한반도, 평화 체제의 한반도로 되는 것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게 자국민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국민이고 타국민이고 없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 군사 동맹의 대결 구도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또 절박한가 이런 것들을 한일 그 군사 협정 얘기가 구체화되고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